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모든 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 정부가 2026년도 임대주택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주택 정책의 대전환, 분양에서 임대로의 대규모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도의 정부의 주택 예산안은 단순히 규모를 증액하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의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6년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전년 대비 약 6조 3천억이 증액된 총 2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언뜻 보기에는 주거 안정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부의 주택 정책 무게 중심이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바로 자금의 재편성에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의 증액 이면에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과 분양주택 융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수요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부분이 주택을 직접 확보하고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가계 부채를 완화하려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서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주거의 기능으로 전환하려는 장기적인 정책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택시장의 각 부분에 다층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의 대폭 축소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버팀목 대출 등 개인 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 재원이 올해 14조 572억 원에서 내년도 10조 3천억으로 26.7%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공공분양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 4,200억 원으로 무려 71%나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예산의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금융지원 시스템 자체를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건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직접적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동시에 신규 분양 주택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와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주거 사다리로 삼아온 일반 서민들의 경로를 공식적으로 좁히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임대 예산의 대규모 증액 및 세부 내역인데요. 분양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임대 예산은 파격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6년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7조 3,600억 원 증가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내년 임대주택 융자액은 14조 4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5.9%가 증가했고, 임대주택의 출자액은 8조 3천억 원으로 약 182% 폭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예산의 폭발적인 증가인데요. 다가구 매입 임대를 위한 융자액은 109.5%, 출자액은 무려 19배, 1964%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집행 금액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LH에서 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비판을 만회하고 과거의 정책 실패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체적인 공적 주택 공급 목표는 2026년에 총 19만 4천 가구인데요. 이는 올해의 목표치인 25만 2천 가구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정부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급량은 줄었지만 임대 예산이 파격적으로 증액된 이면에는 신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건설형보다는 매입형, 그러니까 LH에서 직접 사서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숨겨져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공급 목표량과 정책 대상은 누가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2026년도 정부는 총 19만 4천 가구의 공적 주택의 공급을 목표로 하며 그중 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의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물량을 3만 1천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7,500가구의 매입과 법률 상담 업무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주택시장에 당면한 과제, 즉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재분배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고요. 내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 곳은 건설보다 매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전체 임대 예산 증액의 상당 부분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예산의 폭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매입과 건축에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형 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 등이 해당할 텐데요. 이와는 달리 기존에 지어져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형 방식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이러한 매입 방식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나 주거 취약계층 등 당장 주거 안정이 시급한 이들에게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신축 약정형 매입 임대 사업을 도입해서 민간 사업자가 건축을 예정인 주택을 공공이 사전에 먼저 사들이는 방식으로 공급의 다양성과 속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속도입니다. 관리 감독해서 주택의 질도 놓치면 안 되겠죠.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가계 부채를 완화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이 그동안 수요자 대출에 과도하게 투입되어 가계 부채 문제를 키우고 집값을 올렸다는 비판을 수용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신에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는 공급 절벽과 매매가 불안정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분양주택 융자 예산 71% 삭감은 신규 분양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2026년에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1만여 가구로 전년 대비 24.3% 추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만 4천여 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주거 사다리 관점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정부의 이번 예산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계층 이동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덜어 일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경우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무주택자들이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를 딛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이러한 예산의 대폭 축소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을 시작부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있어서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장기간 동안 거주할 경우 자산 축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면성이기도 한데요. 임대주택이 사회 초년생이나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면서도 동시에 내 집 마련이라는 자립 욕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중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관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요. 임대주택에서도 특히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이 임대주택에 어떻게 쓰이며 정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세임대나 통합공공임대, 이러한 신축 건물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매입임대 위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집 소식이었고요.
해당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 소식과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집 소식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경쟁률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